안녕하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얼굴 잊지 않으셨죠? 예, 개그맨 오종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왜 저 사람 활동이 뜸해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TV 활동만 잠깐 조금 뜸할 뿐이고요. 제 나름대로 요즘 활동 되게 활발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올해 3월이면 벌써 데뷔 20주년이 됩니다. 널 본 게 오늘 처음인데 벌써 20년을 했냐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1996년에 저 SBS 공채 5기 개그맨으로 데뷔했거든요. 함께 이제 데뷔한 동기들이 누구냐면 뭐 지상렬 씨, 뭐 강성범 씨, 뭐 김준호 씨, 또 심연섭 씨, 나름대로 3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같이 데뷔를 했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네. 자, 같이 데뷔하고 나서 이제 20년 되면서 여러분들 저희 동기들은 지금 뭐 TV 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어머니도 같이 데뷔한 동기들은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돈 많이 버는데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활동이 뜸할까? 노심초사 항상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이제 연예인 생활 그만하고 이제 개그맨 생활 그만해라. 그러면서 빨리 지금이라도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는 그런 직장에 좀 취직하면 안 되냐. 또 거기다가 제가 또 지금 아들만 셋을 키우거든요. 아유, 지금 벌써부터 혀 내두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맞아요. 아들 셋을 낳고 나니까 참 많은 게 변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뭐가 많이 변하나 봤더니 저희 곱디곱던 저희 아내가 최근에 욕을 시작했어요. 아들 셋을 낳은 엄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을 선택한다면서요. 장군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종교, 순교자의 길을 갈 것이냐. 근데 저희 아내는 과감하게 장군의 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더 이상 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아들 셋 낳으면서 벌써 40대 중반이라는 나이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걱정은 참 제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적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 20년 정도 생활해 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앞에 개그맨 생활 15년과 또 최근 5년 동안의 개그맨 생활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주제 옥리원 인재로 우리 아이 키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개그맨 시험에 합격을 했죠. 근데 개그맨이 될 거라고는 저희 가족들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저 바로 위에 형이 전교 1등만 해오던 완전 그 모범생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공부가 그렇게 참 재미가 없었는지 저는 이상하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60명 중에 뭐 한 중간 정도 항상 하던 아이였죠. 그러니까 저희 그 부모님 생각에 이 어렵고 가난한 우리 집안을 일으킬 놈은 누구다? 장남이다. 장남. 우리 큰아들이다. 큰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아들 전교 1등하는 아들한테 이렇게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이제 반에서 이제 30등 간신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아이에게는 조금 소홀한 것처럼 물론 부모는 그러지 않으셨겠습니다만 제 스스로 그걸 느끼게끔 여러 상황과 정황이 그걸 입증해요. 한 번은 무슨 일도 있었냐면요. 막 이렇게 막 태풍 와가지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근데 새벽에 저희 엄마가 저를 깨워요. 그래서 난리 났어.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떴더니 천정에서 물이 뚝뚝뚝뚝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무런 안전 장비 없이 이제 그냥 막 뭐 이렇게 도구 몇 개 챙기셔서 그 낡은 기와 위로 올라가셨어요. 자, 근데 올라가셔고 보니까 이거는 혼자 할 일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 집에는 아들 둘이 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을 그 자리에 불러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그 9살짜리 어린애를 불러 올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아버지시라면. 그쵸. 고등학생 올려야죠. 고등학생.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예상을 깨고 그 9살 그 어린 저를 불러 올리셨어요. 저를.
저는 이제 그날 제가 왜 거기에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그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다 이렇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제 하고 있었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추운 날씨가 제일 싫어요. 예. 그 순간 아버지의 머릿속을 저는 한 방에 읽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에 우리 집 큰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쳐서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사고가 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애지중지에 보호해야 되는 아이. 반면에 저는 그냥 막 부려도 되는 아이. 막 부려도 되는 아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무슨 기억도 있냐면 제가 우리 집 막 이렇게 전기선 공사도 제가 다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는 또 지금이 220볼트지만 그때는 이제 110볼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기 좀 먹어도 그렇게 막 간다는지 않는데 그래도 그 어린애가 막 전기 공사하면서 이렇게 막 찌릿찌릿 막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반복되면서 나보다는 형이 조금 부모님에게는 중요한 존재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큰아들은 어떤 아이로 컸을까요? 막 부모가 막 애지중지 다 해주고 이러니까 어떤 아이였을까요? 네. 버릇없는 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애. 그러니까 좀 성격이 되게 까칠하고 되게 좀 이렇게 제가 방송이라서 제가 차마 말씀 못하지만 좀 그런 스타일. 그럼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요 집에서 뭐 말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시끄럽다고 소리나 듣지.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만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교만 가면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오늘은 저 핸드 마이크 안 들었습니다만 저 지금 이게 카메라 보면서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도 아마 거울 보면서 이렇게 떠들었던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도. 그리고 저는 이제 매 학년 제가 뭐 축제 사회라든가 또 뭐 레크레이션 진행 이거 다 제가 했거든요. 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밝고 이렇게 막 외향적으로 막 활동적인 애가 집에만 오면 그냥 이렇게. 저 아직도 저희 가족,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게 저 이렇게 집에서나 밖에서 보면 막 되게 지금 보세요. 저 눈빛 살아있잖아요. 이 초점인 이 살아있는 이 눈이 지금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현관문을 딱 잡는 순간 이제 초점이 풀려버려요. 이렇게. 싫으면 알아요. 아버지가 왔냐? 그러면 예. 들어와라? 예. 말 한마디 안 해. 그때부터 이상하게 오종철의 이중생활. 근데 여러분 지금 저만 이중생활 하나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이 화면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마다 다 그 각자의 이중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오종철의 이중생활 요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제가 이제 고3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야 오종철이 너 같은 놈이 연영과 가야지. 너 같은 놈이 개그맨 돼야지. 너는 연영과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원서를 써주신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제가 연영과 간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어땠겠습니까? 야, 너 저거 TV 보니까 다 쉬워 보이지? 야,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연예인 안 돼. 야, 너 성격은 안 돼. 막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제 집에서 너도 형처럼 그냥 기술 있으면 먹고 사니까 남자는 공대 가.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또 저희 형이 또 공대생이거든요. 그것도 서울대 공대생. 으아! 그러니까 이제 형이 집에서 야 공대 가. 그러니까 저희 분위기가 전부 다 공대 가는 분위기. 그래서 저는 결국 점수에 맞춰서 공대를 갑니다. 토목공학과 나왔습니다. 뭐 갔더니 뭐 저는 뭐 토목공학과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죠. 근데 결국은 저는요 또 대학 가니까 또 MC 이런 거 보게 되고 저희 대학교 내에서 또 MC 자꾸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많이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도 막 잘 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은 뭐 여러분들 뭐 인기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또 대학 때는 또 제일 인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가 제일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뭐 똑같이 이 끼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문선대나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군인은 아니었는데 일반 생활하면서 또 부대 내에 무슨 행사 있거나 이럴 때는 제가 또 다 MC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녁 신고를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대대장이었던 분이 지금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종철이는 제대하면 그 개그맨 시험 보나? 그러시죠.
아닙니다. 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저 이제 공대 가서 이제 복학해서 저 이제 그 기사 자격증 따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더니 뭐 이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셨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대하자마자 정말 남들 다 하는 대로, 왜냐하면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이제 4학년 때 기사 자격증 1급을 따야 그게 취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 2학년 때 그렇게 막 생판 놀았죠. 또 이거 어떻게 뭐 해보곤 안 되죠. 근데 정말 제가 1년 동안은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남들하고 똑같이 학교 도서관, 또 노량진의 그 학원, 정말 치열하게 한번 공부해봤던 것 같아요. 왜? 이제 군대도 다녀왔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일찌감치 이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LAR이랑이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요. 그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밑에 하단 자막으로 SBS 공채 5기 개그맨 모집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년 전에 제대할 때 그 대대장이 얘기했던 이제 오종철이 나가면 개그맨 시험 보나? 그 말이 갑자기 딱 귀에서 들리면서 그 다음날 제가 방송국 가서 원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4번에 걸친 시험 끝에 SBS 개그맨 공채 5기로 데뷔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이걸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내 아이 내가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내 아이의 전체적인 인생에 봤을 때 우리 부모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정말 작은 부분이 아닐까. 제가 요즘은 이제 청소년이나 우리 아동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부모님들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거든요. 저는 요즘 또 제가 하는 쇼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때 보면 우리 아이는 뭐가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점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그 아이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 생각에 항상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는 이렇다 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를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일단은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잘 모르는구나를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들 셋인데요. 저희 둘째가 지금은 8살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6살 때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왜 우리 아이랑 막 면담하고 나서 왜 아이의 성향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은 이제 둘째지만 그때는 막내였거든요. 집에서 막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막 말도 막 아빠 막 이러고 아빠 나 무서워요. 막 밥 사줘요. 막 이러고 막 밥 줘요. 막 이러는 애인데 뭐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막내가 귀여운 막 재롱둥이가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길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유치원 버스 제가 아침에 이제 매일 데려다 주는데 그때도 막 아빠 막 이러고 막 애교 피고 막 가는데 아이를 딱 이제 유치원 버스에 딱 태우고서 이제 뒤를 도는데 마치 우리 아들이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딱 이제 제가 보일 때는 이제 막내, 그러니까 둘째 역할이니까 아들로서 막 가진 애교를 탁 피고 또 이제 제가 뒤를 도는 순간 이제 거기 있으면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 노릇하기 힘드네. 아버지가 오늘 좋아하셨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우리 부모님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부모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일단 저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너무 정통의 기준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통의 기준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나오면 무조건 대학 가야 돼요. 대학 못 가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럼 이제 대학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허무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와 있나? 도대체 무슨 공부를 또 해야 할까? 왜?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서 다 안내해 줬거든요. 부모님들도 사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만의 매력 다 버리고 똑같이 교육받고 길러졌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게 그건 거예요.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
대학 가면 이제 또 이 친구들 또 뭘 목표로 하고 또 삽니까? 그러면 또 남들 또 이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제 취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한 1, 2년, 3년 안에 막 취업 뭐 졸업하고 막 3년 안에 안 되면 또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취직 안 되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참 큰일 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시는 건데 큰일 날 일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상이 맞춰놓은 기준에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게 안타까우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상은 변했습니다. 세상은요, 이제 순위 경쟁으로 어딘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했거든요. 이제는 정말 그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아이, 자기만의 그 매력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정말 최고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자, 이런 거죠. 저도 대한민국의 공채 개그맨만 100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처럼 야, 개그맨은 모두 그냥 저 개콘 나가야지 성공하는 거 아니야? 개그 콘서트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 40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뭐 예를 들어 960명의 개그맨들은 개그맨이 아닐까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개그맨인데 우리는 자꾸 그 순위 경쟁의 그 40등 안에 넣어야 그게 성공했다라는 기준으로 막 하니까 그 정통에 부합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치부받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개그맨이 아니라 오종 처리할 수 있는 개그는 뭘까 연구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개그맨 오종 처리 아니라 오종철의 개그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제가 할 수 있는 개그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한 개그맨은 개그 콘서트 40등 안에 들어가야 정말 남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잘 나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이제 그 순위 경쟁 또 남들과의 경쟁이란 무대를 과감하게 깨고 저 자신의 개그를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업적 틀에서 저는 벗어나서 저만의 역할들을 많이 늘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종철의 개그, 그래서 저 소통 테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개그를 일컫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개그맨을 검색하면 오종철이 나올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통 테이너를 검색하면 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 소통 테이너로서 요즘 저 개그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방송인의 역할, 또 제 쇼도 직접 기획해서 그 쇼를 가지고 기업하고 같이 성과도 내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즘 이렇게 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직업으로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늘려간 거죠. 또 네 번째, 전 책도 씁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역할도 찾은 거죠. 책으로도 웃겨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행 기획자도 있습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제가 모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정말 진짜 여행의 의미,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여가가 아니라 진짜 여행은 인생 학교다라는 컨셉으로 여행 기획자 겸 또 여행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이드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참 많은 역할들을 제 개그 안에서 찾아냈죠. 자, 그렇다면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자, 그렇다면 옥리원 매력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이 질문을 한번 바꿔주세요. 너의 테니스공이 뭐야?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테니스공이 뭐냐? 이 질문 처음 들어보시죠? 야, 유태인들은 이 질문을 익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막 얘기해 줬더라고요. 자,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어요. 막 지쳐 있어요. 막 흥미도 안 느껴요. 힘도 쭉 빠져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에게 테니스공을 보여주고 던져보세요. 자,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신이 나서 뜁니다. 그쵸? 네. 자, 우리 아이의 테니스공이 뭐냐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알려면 우리 특히 지금 이 화면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테니스공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우리는요, 자꾸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막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은 하나도 못 찾아놓고서 마차 하나 좋고 마차 이렇게 타고 앉으셔가지고 마차에 의자는 몇 개를 할까, 마차에 뚜껑을 씌울까 말까, 요거 고민만 하는 거예요. 뭔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먼저 우선인데. 자, 그래서 우리 아이의 테니스공이 뭔지 최근에 저는요, 저희 큰아들 이제 올해 10살 됐거든요. 우리 큰아들에게서 테니스공을 제가 8살 때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이 고무딱지가 테니스공이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은 고무딱지가 한 300장 정도 있어요. 300장. 300장 들어있는 딱지 전용 가방도 있으시거든요. 저 얼마 전에 청소하다가 그 가방 들다가 허리 나갈 뻔했잖아요. 이 아이는 그 딱지 가방을 매일 학교에 가지고 갑니다. 제 가방은 안 매도 그 가방은 항상 갖고 다녀요. 그 무거운 걸. 야, 어느 날 시험을 봐왔는데 성적이 좀 올랐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야, 너도 기쁘지? 그랬더니 자기도 기쁘대요. 저는요, 우리 아이가 기뻐할 때 선물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막 기쁘대. 오케이, 그럼 아빠가 선물 하나 할게. 그랬더니 뭐 사줄까? 그랬더니 고무딱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역시 고무딱지가 최고야 이게.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집에 와 있어. 이제 다음 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 문방구 가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 엄마 또 거기다 대고, 야, 영어 숙제하고 가. 애가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가방에서 영어책을 딱 꺼내더니 막 영어 숙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그날 우리 아들이 원어민인 줄 알았어요. 야, 평상시에 영어 숙제하라 그러면 막 지쳐갖고 막 이걸 해야 되냐, 막 이거 막 보는 사람도 속상해, 하는 애도 속상해. 근데 그날은 야, 하나도 안 틀리고 5분 만에 숙제를 끝내버리더라고. 왜? 빨리 지금 딱지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선 딱지 사러 갔었어요. 그렇게 뭔가 테니스공을 만나면 아이가 초인적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10살이 된 지금도 테니스공이 딱지일까요? 아닙니다. 딱지의 끝에, 그 테니스공의 끝에서 그걸 만끽하고 나면 다음 테니스공으로 안내를 받거든요. 지금은 마술에 미쳐 있습니다. 마술. 손에서 트럼프를 놓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막 3시간, 4시간 테니스공에 열광하면서 연습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함께 남기면서 오늘 강의 함께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꼭 물어봐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옥리원 인재로 앞으로 정말 자라는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부모님부터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에 주저함이 없이 초인적 힘을 발휘하게 하는 여러분의 테니스공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세상에 웃을 일이라는 말이 저의 테니스공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움직이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출연료가 얼마래, 공중파래, 케이블이래, 또 뭐 누구랑 같이 나온대. 그러니까 제가 움직일 일이 없던 거죠. 근데 저는요, 웃을 일이야 아니야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웃을 일이야? 그럼 무조건 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삶에 무언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신념이 이끄는 삶. 자, 그것이 바로 옥리원 인재로 거듭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저는 요즘 여러분의 테니스공 수집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나는 테니스공 이걸 찾았어! 그러면 저한테 꼭 한번 연락해 주세요. 저는요, 오종철 소통 트레이너 검색하면 나오는 옥리원이거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